현재 러시아 사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국면을 맞으며 에너지 위기가 찾아온 가운데 유럽에서는 이제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국가나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입니다. 유럽은 하필이면 강하게 주장하던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러시아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더욱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친환경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독일은 그러한 에너지 부족 역풍을 가장 심하게 맞으며 이번 겨울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가스를 구하려고 해도 자원은 곧바로 금방 구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미 2년 이상의 물량이 예약되어 있고, 또한 증산을 한다고 해도 실어 나를 수가 없습니다. LNG 운반선 배치가 다 끝났기 때문이고, 한국에서 생산을 해봤자 가장 빠른 게 FSRU LNG선인데, 이것은 노후한 LNG 운반선을 개조해서 만드는 선박으로 최소한 1년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도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나가는 물량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이 치솟고 있으며 러시아 의존 국가는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절반을 러시아에 의존한 독일의 가스와 전기 요금은 2년 전에 비해 14배가량이 오른 상태입니다. 또한 영국은 50년 만에 내년 물가 상승률이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물가 급등세의 주 요인은 국제 가스 도매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영국을 비롯해 유럽 각국은 기후 변화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손 놓고 바라만 보는 형국인데요. 물가 급등으로 서민 생계에 큰 타격이 우려되지만 정부에서 대책조차 수립이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그나마 약간씩 공급해오던 노르드스트림 1 가스를 중단했다 풀었다 예측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유럽에서는 이제 다른 국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인도와 같은 나라를 비판하더니 이제 한국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한국은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러시아 가스를 수입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은 뜻밖의 유럽에 오류가 있으며 큰 곤란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요. 막상 그들이 한국에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 부적절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전쟁 초기에 비난에 시달린 나라는 인도였는데, 인도는 다름 아닌 쿼드 참여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제재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 쿼드에서 돌발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오히려 인도 정부는 러시아 원유 수입을 3000%가량 늘리라면서 미국의 결정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묘한 국제 정세와 논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인도는 전통적인 러시아 우방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경쟁 국가인데, 이번 러시아 사태에서 중국만 이득을 보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인도가 훨씬 러시아와 사이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이번 사태로 러시아 원유와 가스를 바겐세일로 가져가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도가 중국에 질 수가 없다는 것이고, 여기에 가격도 저렴하니 서로 경쟁이 붙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만을 탓할 문제도 아닌데, 실제 서방을 제외하고는 많은 국가는 여전히 자원 수입을 진행 중이죠. 다들 러시아 전쟁을 반대한다고는 하나 자원만큼은 많은 국가들이 수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미국이 자원 수입을 제한했지만 미국은 부존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자원이 한 방울도 나지 않으니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업계 관계자들은 본래 아무리 서방에서 제재를 가하더라도 자원은 어쩔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도 산유국이고 한국 역시 이란 원유 대금 7조 원이 묶여있긴 하나 그 전엔 계속 수입해왔으며, 이란 역시 미국의 제재를 받았더라도 이전 대비 거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들은 제재와 상관없이 혹은 감시망을 피해 자원을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자원을 수입하지 않으면 모든 게 마비가 되니 서방의 제재가 대순이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산유국들이 증산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니 더욱 자원이 모자라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직접 날아가 빈살만을 만나고 원유 증산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었는데요. 사우디는 최근 오히려 원유를 감산할 것을 밝혔고 다시 유가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미국과 관계가 틀어진 다음에 최근 수년간 매우 친러시아적 성격을 보입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사우디 고립주의 정책을 폈는데 러시아가 그 틈을 파고들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사우디의 핵심 시설인 석유시설이 드론으로 피격당했는데도 미국이 별일을 하지 않자 경제, 안보, 외교 전반에 걸쳐서 중동 지역에 스며들면서 미국의 등을 지게 한 것입니다. 또한 호주나 노르웨이도 LNG 수출 규제를 검토하는 등 국익 최우선의 행보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가 더욱더 자원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자원 위기가 매우 심각해지자 이제 한국도 도마 위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센터 CREA는
한국이 약 17억 달러 러시아 화석연료를 사들였다고 통계를 냈으며 우크라 침공 이후에도 이는 여전히 많은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러시아에서 사들인 화석연료는 각각 석탄 6억 5,600만 달러, 액화 천연가스 LNG 2억 400만 달러, 원유 8억 8,900만 달러였다고 이 단체는 집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중국행 재수출용으로도 러시아 원유를 상당히 의존한다 하면서 전쟁 발발 5개월이 되면서 여수왕은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는 전세계 항구 중 5번째 규모였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CRA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했다며 화석연료는 러시아군 증강과 침공의 주요 조력자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은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움직임 중 하나라고 덧붙이면서 한국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주장하는 유럽의 흐름은 오히려 자신들이 크게 당하는 국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물론 러시아 전쟁 관련해 글로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로 전쟁을 끝내야 할 것이며 러시아는 반드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다소 황당한 것이 있는데 전쟁 초반부터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서방에서는 한국에 첨단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이며 동시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자주국방에 힘써왔는데 갑자기 러시아 침공이 일어나자 무기를 요구받았습니다. 물론 한국도 과거 서방의 연합 도움으로 인해서 6.25 때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번 전쟁은 다름 아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일어난 일로 한국의 포지션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무기 상당 부분이 러시아 기술로 왔으며 또한 지정학적 위치상 만약 무기 지원을 했다가 러시아를 자극하게 되면 북한 관계도 악화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 수입도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굳이 한국의 가스 수출을 제한하지 않는 상황에 무조건 러시아 가스를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역시 지정학 위치상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됩니다. 게다가 한국은 굳이 러시아와 관계가 그다지 나쁘지도 않았는데 무기나 각종 제재를 강요하는 것은 러시아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고 미래까지 생각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요구사안이며 현재로서는 최대한 현상 유지를 하며 전쟁 끝나길 바라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미국의 행보는 이제 서로 상부상조가 아닌 더욱 각자 도생을 해야 하는 국면을 보여줍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미국에 투자하길 바라고 러브콜을 했으며 또한 한국 배터리 생산업체인 SK와 LG가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소송을 빨리 끝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해줬으면 한국에 특혜를 줘야 하는데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에서 제외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은 투자만 많이 해놓고 미국이 뒤통수를 쳐 현재 WTO에 제소까지 해놓은 상황인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더욱 국익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며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이나 실력이 되는 국가들이 살아남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도 더 이상은 서방의 압박에 대해서 무조건 맞춰줄 필요가 없는 국면인 것입니다. 게다가 유럽에서는 예전과 같이 더 이상 한국을 압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도 나오며 오히려 한국에 매달려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눈치까지 봐야 하는 국면이라는데요. 실제 한국은 이번 러시아 사태에서 가진 실력으로 말미암아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관계를 크게 망가뜨리지 않는 대신 유럽에 방산을 제공합니다. 폴란드와의 초대형 계약은 유럽연합에서 내심 매우 반가워했는데 자신들까지 지켜주기 때문이죠. 게다가 유럽 일부 국가는 한국의 부유식 LNG 터미널을 주문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러시아 자원을 받았다고 한국까지 제재를 가하자는 발상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 역시 한국과 관계를 단번에 정리하며 일본처럼 사할린2 프로젝트 퇴출 같은 조치를 못하는 것은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며 쇠빙선과 같은 대체 불가 선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직후 북극 야말 프로젝트 추진을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데 한국 쇠빙이 필수입니다. 또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내부의 중국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 및 다국적 기업이 멈춰 있어 중국의 점유율이 러시아 내부에서 급격히 올라갔는데 러시아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추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종료되면 한국과 같은 기업을 빠르게 복귀시켜 밸런스를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그동안 누적해온 실력으로 다양한 국가와 합을 맞춰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유럽에서는 한국의 러시아산 자원 수입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만 모든 국가들이 국익만을 추구하는 시점이기에 과도한 참견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유럽이 한국 때문에 받는 각종 혜택을 상기해 볼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